골방에서 신문 털어주는 남자 신털남입니다. 자,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1일자 신문인데요. 일면 보겠습니다. 아베의 질주 20조엔 더 푼다. 이게 참 우리 이 아베 엉아가 이게 참 그죠? 예. 20조엔을 더 푼다고 하네요.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했다고 공식 선언했는데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회는 이때다 해갖고 20조엔을 더 푼다고 합니다. 내용 보겠습니다. 일본은행이 시중자금 공급량을 지금보다 연간 10조에서 20조엔,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로 바꿔서 보면은 한 100조에서 200조 원 정도 되겠죠. 대략 한 10배라고 보니까. 이것을 더 늘리는 추가 양적 완화를 전격 결정했다. 경기 침체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이지만 한국에는 또 한 차례의 엔저 쇼크가 예상된다. 참 설상가상이네요. 그죠? 안 그래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너희 새끼야 더 뒤져봐라 이래갖고 아주 그냥 발로 밟네요. 밟아. 일본이 엔저 가속화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한국 경제에는 짙은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. 소비, 투자 등 내수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. 요게 말이죠. 양적 완화를 또 하겠다는 얘기죠. 근데 양적 완화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요. 통화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, 그럼 이 아베 총리가 왜 저럴까요? 저렇게 욕을 처먹어가면서까지 왜 저렇게 할까요?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.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. 뭐 잃어버린 20년이다. 그죠? 20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,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죠. 사실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.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성장을 해도 거의 티도 안 날 만큼 저성장 기조에 빠지는 거죠. 일본이 그렇게 됐어요.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 더 됐죠. 자,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, 일본은? 그 유래를 살펴보자면, 1980년대 초중반, 요때만 해도요,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갔죠. 전 세계적으로.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최강자였죠.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전자 분야.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 기업의 소니, 그죠? 소니 같은 경우엔 거의 그냥, 엄청나게 잘 나갔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특히 서방 세계에서 이제 열이 받는 거죠. 저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돈 다 쓸어가네? 이렇게 되는 거죠, 이제.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죠. 그러니까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, 1985년이 맞을 겁니다. 1985년인가 4년도쯤에 플라자 합의란 걸 했어요. 그게 뭐냐면, 합의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, 말이 좋아 합의지, 거의 그냥, 그죠? 반강제로 그냥 한 거죠. 뭐냐면, 니네 엔화의 가치를 올려라. 환율을 인위적으로, 강제적으로 떨어뜨린 거죠. 그래서 평가절상해라 그래갖고, 엔화의 가치를 확 올려버렸어요. 일본으로서는 기분 나쁘지만, 열받지만, 힘이 없는데 어떻게 까려면 까야지. 그래갖고, 그냥 마지못해서 알았어. 그래갖고, 갑자기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. 왜 그럼 평가절상 엔화의 가치를 올리라고 했냐 하면, 그렇게 해야 수출하는 일본 입장에서는, 일본 기업, 소니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, 그래야 수출이 잘 안 됩니다. 왜? 물건값이 비싸지니까. 그죠?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수출길이 막혀버린 거야, 이제. 수출길이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?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. 그래갖고, 그러면은 수출을 좀 줄이고 대신에 내수를 살리자.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인구가 1억이 넘어가니까 우리 내수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.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. 그래가지고 내수를 살리겠다고 금리, 이자를 내려버린 거야. 그때부터 제로금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, 이제. 그 이자를 확 내려버렸죠. 그게 왜 내수 살리는 거냐? 아니, 이자가 싸지니까는 시중에
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돈이 더 많이 돌 거 아니에요. 이자가 싸니까 뭐 예를 들면 일반 서민들도 뭐 빚내기도 쉽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소비를 더 늘리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자가 싸니까는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고용을 더 늘린다거나 그죠? 인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뭐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한다든가 그죠?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되긴 됐죠. 됐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겨버렸네. 어떤 부작용이? 한마디로 그냥 좆됐어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상한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요. 부동산 거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. 부동산 거품.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 흘러들어가 버렸어. 엉뚱한 대로. 그래갖고 부동산 버블이 거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심지어 일본의 그 네노라는 기업들이요. 장사는 안 하고 부동산만 잔뜩 사들입니다. 그냥. 예.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일본 물가가 비싸지만 그 당시에 그 도쿄 같은 거 동경 번화가죠. 그런데 뭐 땅 한 평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를 치솟고 그랬었어요. 예. 버블이 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배고파 나는 히딩크야?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야? 어우 일본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은 만족을 못하겠어 그래갖고 해외로 돈을 돌렸죠. 그래갖고 미국 뉴욕이나 이런 데를 그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싹쓸이 해버립니다. 부동산을. 금리 내렸죠. 예? 이자도 싸죠. 엔화의 가치 올라갔죠. 그러니까는 이건 뭐 하늘이 준 기회야. 더없이 좋은 조건이 없어.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. 조건이. 그래갖고 그 평가 절상된 엔화를 들고 싼 이자로다 또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부동산을 다 사들여버립니다.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. 그죠? 그러다 보니까는 또 미국에서 봤을 때 또 열받는 거야. 왜 열받냐면 아니 저 씨발놈들은 저 새끼들은 우리나라에 물건 잔뜩 팔아먹어갖고 우리나라에 돈 싹 빼가갖고 열받아갖고 내가 야 플라자 합의해갖고 강제로다가 평가 절상 시켜갖고 수출기를 막아놨더니 저 씨발 새끼들이 또 이번에는 돈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또 다 긁어가네. 또 열받네. 그래가지고요. 그 당시에 그 미국 FRB 아시죠? FRB. 그 유명한 FRB. 연방준비제도 이사회. FRB 의장이 폴 볼커란 사람이었어요. 볼커란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도 그냥 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기업가라나 이런 사람들 이제 열받았고 막 이제 막 이거 한 거죠 막. 그러니까는 이제 볼커가 뭔가 좀 달래줘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알았어. 그래? 알았어. 내가 이거 한 방에 다 해결해 줄게.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요. BIS라는 게 있습니다. BIS.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냐면 은행이랑 특히 금융권 그중에서도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기 자본 비율을 뭐 7%다 10%다 그 정도 항상 맞춰놔야 돼요. 예. 근데 그 자기 자본 비율을 볼커라는 아저씨가 갑자기 확 올려버렸어. 그죠?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? 돈 빌려준 은행권에서 그 자기 자본 비율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향 조정이 돼버렸잖아. 그 비율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갖고 대출금을 조기에다 회수해버리려고 합니다. 야, 예를 들면 언제까지 갚아하고 우리가 돈 빌려준 거 있잖아. 웃기지 마, 씹새끼. 우리가 지금 그거 못 맞추면 망할 수 있거든요, 은행이. 파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돼 이래가지고 빨리 갚아 씹을 놈들아. 그래갖고 부랴부랴 또 대출금 조기 상황, 그 회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그 외환위기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향이 컸죠.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. 물론 뭐 외환위기 원인이 뭐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라서 외환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 은행들이 해외 영업 나가면서 금리 차이를 인해서 영업하다가 거기서 이제 억울해져 버려갖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. 예. 그래갖고 부동산이 그 버블은요 반드시 꺼지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 버블이 터져갖고 꺼지면요 어마어마한 부작용과 후폭풍이 몰려온다는 거죠. 그죠? 미국의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도 사실 그거 아니에요? 버블 터진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래갖고 일본이 그때 이제 폭삭 주저앉은 거죠. 예, 그래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린 겁니다. 처음엔 잃어버린 10년이었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니까 20년으로 늘어나갖고 지금 잃어버린 20년. 근데 돌아가는 꼴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되게 생겼어 또 지금. 그래갖고
아베 아저씨가요. 우리 잘생긴 아베 아저씨가 저렇게 온갖 욕을 처먹어 가면서까지 쳐 드시면서도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. 계속. 미친 듯이 돈을 더 풀렸다 그러죠. 아베 아저씨의 또 절친 아저씨, 우리 구름